요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시리즈로 이미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에 1탄이 나왔죠. 예. 시리즈로 계속 단독 인터뷰를 한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거는 장 소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한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길게 그것도 막 털어가지고 이 지면을 털어서 이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중앙일보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각 언론사에서 인터뷰하자고 네. 계속 그렇게 요청이 있었고 요구가 아. 있었는데 어쨌든 회고록도 본인이 뭐 발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을 계속 지금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내년 총선 때 배지 달아주고 싶어서 네? 본인이 이렇게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영하 변호사를 너무나 아끼시고 그 사람을 배지 달아주고 싶어 해서 2012년부터 예. 계속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어. 2016년에 청와대와 김무성 당대표 간의 공천 파동에 예.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유영하 변호사예요. 그게 무슨 말, 그 이른바 옥새 파동의 네. 시작이 유영하 변호사예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요. 총선 공천 받기 훨씬 전부터 예. 송파 갑인가 병인가 하여튼 그쪽 다니면서 예. 아 여기는 내가 이미 다 공천 나로 끝났어. 나 여기 출마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냥 거기서. 그 동네에서. 네. 실제로 거기 거주할걸요? 네.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김무성 대표에 보고를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음. 대통령실에서 이미 차고 자기주기를 다닌다. 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미친놈. 그렇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군요. 그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서 유영하는 절대로 공천을 그때 내 손으로 도장 못 찍는다. 아, 그랬었어요. 거기서부터예요? 네, 거기서부터예요. 아, 이거는 안 시작이 된다. 그 갈등, 공천 갈등의 시작이 유영하 변호사가 나 공천 받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하고 아, 송파 내가 공천 받았어. 이미 끝났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다니고. 최근에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명단을 만들어서 누구를 공천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대충 맞네요. 한 명만 줘라 이 얘기였는데 유영하 변호사. 그 한 명을 안 줘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네. 유영하 변호사 아마 내년에 세게 공천주라고 대통령실하고 김기현 대표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터뷰를 쭉 흐름을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네. 대구시장 보궐선거 있었을 때, 그리고 동구에 보궐선거 있었을 때, 작년, 재작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유영하 후보의 선대위원장 역할까지 맡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까지 촬영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아끼는 사람이라니까요. 정치적인 일생일 때의 마지막 목표는 유영하 변호사 배지 달아주는 거. 그 정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정도 거의 아들 느낌으로 아끼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아들, 동지, 뭐 동지. 하여튼 어. 대단히 아껴요. 이번 인터뷰도 그렇게 보신다. 그래서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 변호를 해줘서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도 넘어서는. 그 전부터 자식 같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런 것 느낌. 같아요. 그런 느낌. 상당히 큰 상상을 얘기 초월해요. 나온 큰 뉴스가 나오네요. 오늘. 상상을 그러네요. 초월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야 뭐 친박 신당 비슷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 뭔가 개입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신다. 그 선을 그셨잖아요. 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친박의 이름으로 뭐 어떤 세력으로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친박은 없다 그랬죠. 신경 쓰지 마세요. 오로지 유영하 변호사 아, 이거죠 결론이.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 정도구나. 최경환 전 부총리 요즘에 음, 흐름이 약간 둔화됐다. 이런 그럼? 관측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친박 팔지 마라. 이게 박근혜 대통령 쪽의 시그널이고, 예. 그다음에 용산이 매우 불쾌하고 지난번에 특히 이준석 만나고 왕거스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약간 엎드려가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이 성사가 됐잖아요. 네. 그 처음에는 그게 언론 기사도 그렇고 네.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통합, 음, 뭐 그다음에 보수 빅텐트 음. 이런 차원에서 그걸 만난 거다 이런 해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였대요. 그쪽이 요구해서 만났다. 아.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를 했어. 근데 그건 유영하 공천 때문이다. 음.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유영하가 그걸 만들었고. 아. 근데 뭐 언론 인터뷰를 유영하 때문에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복권, 뭐 명예 회복 이런 어떤 걸 깔고. 근데 박 의원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국정농단, 최순실, 그리고 공천 과정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그리고 당시 김무성 대표가 나보고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다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다 몰랐고 내가 감옥 가서 보니까 내가 우리 참모들이 이렇게 한 걸 내가 나중에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인터뷰를 왜 하겠어요? 본인한테 창피한 노릇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스스로를 해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명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너무 한심하지. 유영아 공천을 위해서 저런 인터뷰를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저도 좀- 합리적으로 그거를 분석할 수는 약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 말이 맞다면 네. 자식 부모 정도의 그런 정도의 느낌이어야만 이해가 되고 그거를 안 뭔가 하여튼 그러면은 너무 선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왜 저러시지? 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요 짧게 언급을 네. 하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유추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족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네네. 그러니까 사실 왜 없어? 동생도 있고. 아니, 박근영. 거의 뭐 그러니까 형제 이제 뭐 동생이 있지만은 본인이 같이 사는 가족이 없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때도 그냥 혼자 거기에 있었던 거고 지금도 사실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혼자 있는 1인 교도소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다닐 수도 없잖아요. 박근혜가 나가면은 또 사람들이 주목하고 막 그러니까 간만에 시장 얼마 전에 나갔다 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나갔다 왔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더라고. 아, 나는 그게 그러니까 뭐 정치적 메시지 이런 거 떠나가지고 이게 자신의 인간적으로. 존재를 다른 지지자들이나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부터 대통령 있을 때부터 맨날 이제 드라마 보고 맨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외로웠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왜 유영아를 이렇게 감싸냐라고 추론해 보면은 진짜 수족처럼 했으니까 모든 거를 다 수족처럼 이렇게 다 모든 걸 헌신했기 때문에 더 박근혜 대통령 만약 가족이 있었으면은 그 정도로 유영아한테 애착이 가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엔. 지금 최순실 씨도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마 예.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의 추론이 맞다면 이런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그런 것이다. 배경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변에 뭐 친박해서 무슨 정치인들 엄청 네. 많아 보이고 뭐 태극기 집회 네네네.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뭐 엄청 뭐 거리에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에도 사실은 친박이라고 자처했던 정치인들이 막 숱하게 쏟아져 나왔었고 그런데 사실 그 정치인들도 막상 보면 진짜 뭐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아주 뭐 교분이 깊다든지 자주 뭐 소통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에요. 그때도 그렇지 네.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자처에서 대표적으로 친박이라고 태극기 나왔던 당시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 제가 만나봐도 오히려 저한테 그 당시에도 야,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잘 계신데?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파리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비춰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외로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2012년도 16년에 박근혜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졌는데 지금 앞으로 사는 생은 덤으로 사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탄핵을 당하시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과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향후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해석이나 행보로 인식될 만한 일들을 안 하시고 그냥 그 달성의 사저에서 그 비슬산이거든요. 그 비슬산 산 아래 공기 좋은 데서 그냥 많은 분들에게 덕담하면서 나라 걱정하면서 나라의 큰 어른으로 그냥 사셨으면 좋겠습니다.